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시바타 히로히토, 다케마츠 유우키 공저, 권혜미 옮김,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태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저금이 인생을 파탄으로 만드는지, 저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파탄을 피할 수 있는지, 풍족한 인생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소중히 한다는 게 저축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모아두는 것은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돈은 모아두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돈을 모아두는 행동을 정당한 일, 즉, 미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모아두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저축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들으며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돈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돈을 쓰지 말고 모아두어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소중히 해라 라는 말은요, 결코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소중하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모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그 돈은요,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또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지금 나에게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돈에 의해서 세상 누군가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은 돈을 쓰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돈을 일절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돈이 곧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교환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벌기와 쓰기입니다. 교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그 돈이 되돌아와 나의 수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돈을 쓴 상황과 이유, 다시 말해 돈을 지불한 심리를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가도 교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교환이 아니라 보존, 저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 능력을 먼저 익힌 후에 보존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교환에 속한 벌기와 쓰기를 배운 후에 보존 능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교환과 보존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벌기보다 쓰기가 그 능력을 높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로 연습을 하면서 교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쓰기의 달인이 벌기의 달인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과 물건이 있습니다. 자원으로서 물건은요, 집과 자동차 등 큰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그 자원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돈을 사용해 구입한 것이지만 구입한 후에 가지고만 있으면 보물을 썩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원과 동업자 또는 고객처럼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재만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오랜 친구도 사람 자원이고, 힘이 들 때 조언을 해주는 선배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와주며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사람 자원입니다. 정말 풍족한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 자원을 적극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시킵니다. 또한 돈 자원과 물건 자원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목표를 사람 자원으로 이루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 사람과 사이에 생기는 신뢰 관계로 인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보다 두터워지면요,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줄곧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에 돈을 쓰는 일은요,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것이 돈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을 생각할 때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요, 나 이상으로 좋은 사람 자원도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겸비하고 있어도 크게 활용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직접 겸비하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의 힘으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원은요,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림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자기 투자입니다. 돈을 써서 나라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높아지면요,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늘어나고, 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잘 쓰는 기본 방법이고요. 나아가 매우 효율적인 돈 쓰기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부자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모두 물건과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은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래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자산이 됩니다. 세 가지 상자, 소비, 낭비, 투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흔히 부자들은 의외로 구두쇠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쓸데없는 곳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낭비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결과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출을 소비, 낭비, 투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비, 낭비, 투자라는 이름이 붙은 세 가지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출을 여기 세 가지 상자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소비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낭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투자는 자원을 늘리기 위한 지출입니다. 이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그 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하나, 낭비가 세 개, 투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둘, 낭비가 하나, 투자가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어느 상자에 넣을지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바뀝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라는 시간을 거치면요, 되돌아오는 돈의 양에는 더욱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비와 낭비는 돈이 줄어드는 방법이고 투자는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투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소비와 낭비는 늘리지 않고 늘어난 연봉만큼 투자에 돈을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을 투자 상자에 넣으면 수익이라는 형태로 크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월급을 받을 때부터 가능한 투자 상자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소비는 그 대부분이 일상적인 지출이지만요,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 잘 쓰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가 없습니다. 낭비를 없애는 투자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소비는 그 특성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요, 낭비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요, 거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낭비와 세상이 말하는 낭비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사람이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다면 부자만이 할 수 있는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가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그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를 타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한 투자 수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로 만들려는 마음가짐과 내가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투자가의 마인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은 돈을 늘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공부가 되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투자이니까 낭비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한 값비싼 물건이 의외로 일에 도움이 되어서 투자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잘 쓰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보면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즉, 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회수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절대로 낭비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낭비는 꽤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을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당연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역시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무보수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란 수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투자도 수익을 기대해야 하고 실제로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익을 고맙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투자한 사람은 그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이유는요, 안심, 공감, 성장, 공헌이라는 감정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써야 생기는 감정이지 돈 자체에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돈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돈에 감정을 실는다는 것은 돈에 휘둘린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돈에 감정을 싣고 돈에 휘둘리다 보면요, 돈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돈과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것은 돈을 쓰는 상대방과도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다 보면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돈 쓰는 방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돈 쓰는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억만장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